자, 오늘은 일정 성분 비법칙을 배울 건데, 예를 들어 볼게. 일정 성분 비법칙이 뭐냐면, 일단 눈에 띄는 건 법칙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건 법칙. 계속 눈을 얘기했었는데, 법칙이라는 표현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예외가 하나도 없을 때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법칙은 되게 대단한 거다. 과학에서 엄청 대단한 거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도 아직도 이론에 불과한데 이런 법칙이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이 다 들어맞아. 그럼 뭐가 법칙이냐? 바로 여기도 주목할게요. 성분. 예를 들어서 물입니다. 물. H2O가 물인데 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뭡니까? 그러면 수소와 산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분.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를 준비해요. 수소는 자연계의 H2 상태로 존재하고요. 산소는 자연계의 O2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성분이야. 물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이 성분들이 만나서 물을 만들 때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성분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봐봐. H2O를 모형으로 그리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마리만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수소 두 마리와 산소 한 마리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만 만들어지지. 항상 이 비율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는 항상 이 비율로만 만나게 된다.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서 항상 이 질량의 비로 만나게 된다라는 게 일정 성분 비법칙이에요. 키워드는 뭐냐면 밑줄만 볼까요? 화합물을 만들 때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성분 원소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의 비가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질량비,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량비로 결합하는 볼게요. 자, 수소를 모형으로 그리면 H2 이렇게 모형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산소도 모형으로 그리면 O2라 그래서 이렇게 O 두 개가 붙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뭔가 이상해야 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참고해서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맞지가 않죠. 반응물의 총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총 원자의 개수가 같지가 않아. 그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하려면 여기 산소가 이용돼야 됩니다. 그 산소도 이용하려면 이렇게 그 산소가 이용돼서 또 하나의 물 분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또 수소가 부족하죠. 수소가 한 분자가 더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반응물에 있는 총 원자의 개수와 화살표 왼쪽 반응물에 있는 총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총 원자의 개수가 같아지게 되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하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므로 지난 시간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걸 개수로 쓰면 얘가 두부피가 두 분자, 얘도 두 분자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질량으로 옮길 건데, 자, 이거 지금부터 말하는 질량은 쌤이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자, 봐봐.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입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이고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거든? 자, 지금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의 질량이 16씩을 차지해요. 16씩을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여기 16짜리 산소하고 1짜리 수소가 만났으니까 물 분자는 18이라는 질량을 가진 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전체 질량 더해볼게요. 얘는 4g이죠. 수소 4g하고 얘는 32g이 반응을 해서 18짜리 두 마리니까 36g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딱 어때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 확인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날 때 4g의 수소를 준비하면 무조건 몇 g의 산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32g의 산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이걸 B로 바꾸면 4, 8에 32, 1대 8에 B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1대 8이 만났으니까 9라는 B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1대 8대 9라고 하는 일정한 성분 물질의 질량 B로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원자의 질량, 원자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원자의 질량. 자, 아까 수소 원자의 하나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했고 산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16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하는지 잠깐 보여줄게. 이거 고등과정에서 연결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게 간단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봐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질량을 차지하는 건 이 녀석은 질량이 너무 작아서 무시돼요.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무시하고 바로 여기는 원자 핵의 질량. 이 원자 핵의 질량이 바로 원자의 질량과 일치합니다. 원자 핵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야. 근데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질량 결정하는 건 뭐다? 양성자 수와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다 더한 게 원자의 질량이 돼요. 자, 이제 봐봐. 수소를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뭐가 하나 있다는 뜻이냐면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양성자의 개수를 위해 양성자 수.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니? 그러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양성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원자라는 녀석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모두 하나 돌고 있다. 전자도 이렇게 하나 돌고 있는 모양이 수소의 모형이었잖아. 이렇게. 수소의 질량이 얼마니? 그러면 양성자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질량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하나의 질량은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 번호 2번이거든요.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다? 2개 있다는 거거든요. 양성자가 2개.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 양성자 2개가 가운데 뭉쳐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밀어내고 싶어 하는 성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중성자 2마리가 필요해요. 최소한. 양성자가 2마리라면 중성자도 최소한 2마리가 있어야지만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원자 핵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양성자 2개니까 얘도 중성 원자가 되려면 전자가 몇 개 돌아야 돼? 전자가 2개 돌고 있는 모습이 헬륨의 모습이지. 그럼 헬륨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바로 4가 되는 겁니다. 헬륨의 질량은 4가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산소는 원자 번호가 무려 8번이거든요.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냐면 8개 있다는 거지. 중성자도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원자 핵의 질량이 얼마가 돼?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16이라고 쌤이 정했던 겁니다.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같으니까. 전자가 8마리가 돌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의 질량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원자의 질량은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의 질량입니다. 이 원자 번호 10번까지는 아니다 10번까지 원자 번호 10번까지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0번이 네온이거든요. 네온이 딱 20이에요. 여기 딱 2배. 수소를 제외하고는 딱 2배씩이라고 보면 돼요. 10번까지는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10번을 넘어가면 즉 나트륨이 원자 번호 11번에는 23이야.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얘네를 10개, 양성자가 10개가 넘어가니까 이걸 안정화시키려면 중성자가 10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대 1.5배까지 중성자 수가 증가하게 돼요. 자, 참고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우라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곱하기 2라면 184잖아. 실제 중성자까지 합쳐서 235가 돼요. 중성자 수가 무려 14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최대 1.5배까지 중성자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규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수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얼마다? 111이고요. 산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얼마다? 16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원자번호 1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아마 책에서 원자의 질량이 얼마다라고 줄 겁니다. 외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자번호 10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 8대 9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항상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러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만 만들어지니까 결합하는 수소와 산소의 비율도 항상 질량비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성립하는 까닭 나와있죠. 성립하는 까닭이 뭐다?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물 분자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네요. 당연히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어디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혼합물에서는 적용이 안 되겠죠. 혼합물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혼합물에 해당하는 설탕물을 만들 거야. 설탕물을 만들 건데 설탕하고 물을 준비해서 설탕물을 만들 거 아니야? 설탕 10g에 물 100g을 준비하면은 설탕물 110g 만들어지겠죠. 그럼 1대 10대 11인가요? 설탕을 20g 준비하고 물 100g 준비해도 120g의 설탕물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 2대 10대 10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설탕의 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게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일정 성분 B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잖아. 어떤 일정한 화합물을 만들어서 일정한 어떤 분자를 만들어낼 때만 성립이 되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더 진한 설탕물, 더 연한 설탕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일정 성분 B의 법칙, 질량 B가 몇 대 몇으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탕물도 혼합물이고요. 또 뭐도 혼합물이야? 뭐 흙탕물, 우유, 뭐 암석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겠구나. 즉 혼합물에는 성립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하고 비교를 좀 할 건데 뭐를 비교할 거냐면 과산화수소를 좀 비교할 거야. 과산화수소. 선생님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막 산소 만든 거 기억나? 그게 과산화수소인데, 자, 과산화수소는 H2O2가 요 녀석이 과산화수소예요. 그럼 이걸 만드는 성분 물질은 뭐냐? 얘도 수소하고 산소가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성분 물질이다. 근데 같은 경우는 H2 이렇게 분자 하나, 산소 분자 하나. 그래서 H2O2니까 산소 분자 2개에 수소 분자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모습이 H2O2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만 딱 달라붙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의 개수비를 보입니다. 그럼 질량을 따지면 1, 16, 16이니까 16, 16, 1, 1이니까 2g. 몇 그램? 32g. 얘는 몇 그램? 16, 32에 34g이네요. 그죠?
1대 2이르니 2이르니 2, 6, 12, 16대, 그죠? 1대 16대 17의 비를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과산화수를 만들 때는 1대 8대 9가 아니라 1대 16대 17이라는 이러한 다른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과산화수소든 물이든 성분 원소가 어때요? 성분 원소가 같죠? 성분 원소가 같지만 그들의 결합 비율이 얘는 1대 8, 얘는 1대 16. 결합 비율이 다르면 요 물질과 요 물질은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당연히 다른 물질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합 비율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성분 원소가 같다 하더라도 결합 비율이 달라. 결합하는 질량비가 달라. 당연히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번에 3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종류.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왼쪽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왜 질량비가 수소와 산소가 1대 16인지에 대해서 방금 배운 원자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1대 16인 걸 외우지 않고 우리가 싹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원자 번호만 알면, 원자 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질량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뭔지 얘기했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모형인데, 자, 우리 이제 한번 맞춰보자. 이산화탄소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만들기. 여러 가지 모형. 모형을 한번 이제 예측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를 만들려면 어떤 성분 원소가 필요할까? 탄소하고 산소가 필요하겠죠? 탄소와 산소. 탄소하고 산소가 필요할 겁니다. 탄소는 자연계의 C 상태로 존재합니다. 탄소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했더니 탄소 하나, 산소 딱 맞죠? 딱 맞으니까 개수가 1대 1대 1일 겁니다. 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는 질량이 얼마다? 12의 질량을 가지게 될 거고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가 16, 16이니까 전체 분자는 32였죠? 네, 32g, 12g, 32g 둘이 만나면 몇 g 된다? 당연히 44g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4, 32, 4, 8은 32, 11.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만들 때는 3대 8대 11이라는 이러한 질량비로 결합하겠네요. 쌤이 외운 거 아니죠? 외운 거 아니고 방금 배웠던 원자량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3대 8로 결합하겠네. 볼까요? 가운데? 맞네. 이산화탄소, 탄소와 산소가 3대 8로 결합한다고 써있죠. 이걸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이걸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량을 가지고 예측하면 됩니다.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암모니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자, 일단 암모니아의 화학식을 알아야겠죠. 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가 암모니아의 화학식이에요. 그럼 필요한 성분 원소가 뭐겠어? 질소하고 수소가 되겠죠? 질소 써볼게요. 질소는 자연계 N2로 존재하고요. 수소는 H2로 존재하는데 아마 순서가 가벼운 거 먼저 써있을 테니까 수소를 먼저 쓸게요. 수소를 앞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질소를 뒤에다가 써볼게요. 수소 앞에 있죠?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자. 자, 반응물에 수소 원자 2개, 생성물은 3개 있죠? 뭔가 안 맞아. 반응물에 질소 원자 2개, 생성물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질소 원자부터 맞추자. 질소 원자 2개, 여기도 질소 원자 2개 보이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몇 개야? 3위는 6, 6개죠. 여기 6개 맞추려면은 앞에 3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3대 1대 2라고 하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질량을 따져볼게요. 수소 분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 하나하나니까 1, 1, 2였죠. 근데 3마리 있으니까
6g. 그죠?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라서 아까 원자량 규칙에 의해서 14가 돼. 하나당 14니까 얘는 2개니까 28이 됩니다. 6g과 28g이 결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34g이 나오겠네. 확인해 볼게요. N이 하나가 14고요. H 3마리가 3이죠. 17 곱하기 2니까 34가 딱 나오네요. 그래서 6g과 28g 결합하면은 34g이 나옵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2로 나누면 될까요? 2, 3은 6. 2, 1은 2, 2, 4, 8. 2, 1은 2, 2, 7, 14. 그래서 3대 14대 17이라고 하는 일정 성분비를 보이는 겁니다. 확인해볼까요? 맞네요. 수소와 질소가 3대 14로 만나고 있다고 써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쌤이 말한 원자량 규칙에 적용이 되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만들어봅시다. 볼트를 B라고 쓰고요. 너트를 N이라고 씁니다. 볼트, 안녕 볼트, 너트. 자, 볼트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너트를 끼울 수 있게 이게 볼트고요. 안녕 볼트. 난 볼트야. 너트는 여기 껴 들어가는 걸 너트라고 하죠. 볼트 너트라고 해요. 자, 이게 볼트 너트 결합된 걸 이제 BN이라고 해요. 볼트 너트. 얘가 BN이야. BN 만들어져. 볼트 너트 결합된 녀석을 만들 건데, 우리가 BN을 만들 게 아니라 BN2, 이렇게 생긴 BN2를 만들 거야. B 하나에,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된 볼트 너트 BN2를 만들 겁니다. 목적이 BN2야. BN2라는 녀석을 만들려면 필요한 성분 물질이 뭐다? 당연히 볼트하고 너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BN2니까 너트 몇 마리? 2마리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이걸 그림으로 여기서 왼쪽에 보여주고 있죠. 그때 볼트의 질량을 주고요. 너트의 질량을 줍니다. 자, 볼트의 질량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g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트 하나의 질량은 너는 5g이야. 너트 하나하나의 질량은 2g이라고 합니다. 볼트 하나가 5g이고 2개의 너트니까 4g이 되겠죠? 그래서 5g과 4g이 결합해서 볼트 너트를 만들 때, BN2를 만들 때 당연히 9g짜리 볼트 너트를 만들게 되겠네요. 5대 4대 9라고 하는 볼트 너트의 질량비를 보이게 되겠네요. 5대 4대 9가 되겠습니다. 5대 4대 9를 만들게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볼트를 몇 마리 주냐면 볼트를 2마리 주고요. 퀘스천. 볼트가 2개가 있다. 너트가 6개가 있다. 얘를 이용해서 BN2를 만들 거다. BN2를 만들 거다. 자, 몇 개의 BN2를 만들 수 있고 너트 또는 볼트 중에 남는 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BN2를 만들 거니까 이 화학식이죠. 볼트 하나랑 너트 2개가 만나서 BN2라는 걸 만들 건데 볼트가 지금 2마리 있죠. 볼트가 2마리 있으니까 2개의 볼트가 있다면 너트 몇 개 필요해? 4마리의 너트가 필요할 거 아니야. 1대 2니까. 그래서 얘가 2개니까 이거 2개 만들어지죠. B 2개의 BN2가 만들어지겠네요. 너트가 4개만 필요하니까 6개의 너트 중에서 몇 개가 남아? 2개는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BN2 2개가 만들어지고 너트가 2마리가 남습니다. 남는다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BN2 2개가 만들어지고요. 1번 너트 2마리가 남습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격가지 2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에서 성분물질의 질량비는 이거는 20번을 또는 1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아마 문제에서 주게 될 거고 필요한 건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10번 넘어가는 것들은 약간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암기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안 내는 게 좋겠죠. 잘 안 냅니다. 뭐 그냥 과학이 마냥 암기 까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모형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또 비슷한 내용이야.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데 금속하고 산소가 만날 때 그때도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쪽 잠깐만 한숨 돌렸다가 칠판 정리하고 합시다.